실과 첫째 마당, 소중한 나의 가족 행복한 가정생활, 대단원 놀이터, 교과서 21쪽.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족에 관한 속담 퀴즈 몇 가지 내볼게요. 책 많이 읽은 친구들은 아마 다 맞출 거예요. 잠깐, 속담이란 말은 다 알고 있죠? 속담은 옛 조상님들의 생각이나 지혜, 교훈 등이 담긴 짧은 말을 말해요. 그럼 우리 조상님들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가족과 관련된 속담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속담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함함하다고 한다. 힌트, 함함하다는 말은 털이 보드랍고 반질반질하다는 뜻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3, 2, 1. 네, 정답은 바로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의 털은 뾰족뾰족한 가시가 아니라 보드랍고 윤기나 보인다는 뜻으로 부모님에게는 여러분이 가장 예뻐 보인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속담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맛있는 떡을 먹을 기회가 생긴다니 정말 좋은걸요? 생각해보세요. 3, 2, 1. 정답은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이로운 것만 생각하시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실수가 적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속담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힌트, 부모님은 여러분이 아플 때 마치 자신이 아픈 것처럼 속상해 하신답니다. 생각해보세요. 3, 2, 1. 정답은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부모님은 모든 자식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네 번째 속담입니다.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풀이 난다. 돌 위에 풀이 나다니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생각해보세요. 3, 2, 1. 정답은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깊으면 하늘이 감동하여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자녀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말이랍니다. 다섯 번째 속담입니다. 아이 보는 데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힌트, 비슷한 표현으로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3, 2, 1. 네, 정답은 바로 어린아이들은 형제자매나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라는 말이에요. 여섯 번째 속담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한자만 하면 두자로 보이고 두자만 하면 석자로 보인다. 여기서 한자, 두자 할 때 자는 길이 재는 단위라고 생각하세요. 한자에서 두자, 두자에서 석자. 더 크고 많게 보이시나 봐요. 잘 생각해보세요. 3, 2, 1. 네, 정답은 바로 부모는 자식이 한자만큼 크면 두자만큼 자라서 자란 것처럼 크게 본다는 뜻으로 부모님 눈에는 여러분이 더 좋게만 보인다는 말이에요. 아까 고슴도치 털 하나하나랑 비슷한 뜻이겠죠? 마지막 7번째 속담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잘 생각해보세요. 3, 2, 1. 정답은 바로 위에서 맑은 물이 흘러내려야 아랫물도 맑듯이 윗사람이 바른 행동을 해야 아랫사람도 바르게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즉,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어때요? 조상님들이 이야기하던 속담에도 건강한 가정생활의 특징이 쏙쏙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21쪽을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1단원, 소중한 나의 가족 행복한 가정생활의 마지막 시간, 정리 쏙쏙입니다. 교과서 21쪽 위에 정리 쏙쏙이에요.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에 대한 문제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여 도착 지점을 찾아가 봅시다.
문제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그동안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떠올리고 복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출발 문제입니다. 좋은 가족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O, X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 O죠. 자, 관련해서 교과서 18쪽 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8쪽을 펴주세요. 선생님이 10 셀 때까지 교과서 18쪽 펴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자, 다 폈죠? 그럼 교과서 18쪽 줄글 위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소리 내어서 읽어요. 하나, 둘, 셋.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통해 개인과 가족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가정생활은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당연히 건강해질 거고, 또 그렇게 건강해지면 또다시 더더욱 행복해질 거고, 그렇게 모두가 다 행복해지다 보면 나, 우리 가족, 그리고 주변,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사회까지 모두가 밝고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건강한 가족관계를 이루면 개인과 가족 구성원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사회로 나아가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적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죠. 따라서 좋은 가족관계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만들고, 건강한 가정생활은 가족 외에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화에 힘을 준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라는 말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길 따라가 볼게요. 자, 여러분도 교과서의 길 따라가고 있죠? 그럼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가족 구성원 사이의 인간관계를 가족관계라고 합니다. O, X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 너무 쉬웠죠? O죠? 관련해서 교과서 11쪽 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1쪽 펴주세요. 선생님 또 10 셀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9, 10. 다 폈죠? 그럼 교과서 11쪽의 줄글을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소리 내어서 선생님과 함께 읽어요. 하나, 둘, 셋. 가족은 결혼, 혈연, 입양 등으로 맺어져 애정과 유대감을 나누며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가족의 모습은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범위와 수, 나이에 따라 가족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님 등 여러 가족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구성원 사이에 맺어진 인간관계를 가족관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가족관계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 맺어진 인간관계이다.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있고 모두 기억하겠죠? 이거 이번 단원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가족관계에는 부모-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 조부모, 손자녀 관계 등 다양한 관계가 있었어요. 여기서 조부모, 손자녀는 조부-조무,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의 관계라는 것도 기억하겠죠? 자, 그럼 길 찾아서 또 가볼게요. 어디로 가야 되지? O에서 시작해야죠? 자, 도착.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가족의 모습이 다양한 만큼 가정생활에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O, X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 공통점이 없습니다. X죠. 공통점 아주 많았죠? 자, 이것도 관련해서 교과서 14에서 15쪽 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4쪽에서 15쪽 지금 펴주세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0, 땡! 다 폈죠? 교과서 14에서 15쪽 그림에 다양한 가정생활의 공통점이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복습해 볼게요. 아, 참! 그 전에 다양한 가정생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있었던 것도 기억나나요? 핵가족, 확대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등등등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모습에 상관없이 가정생활에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게 이 그림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첫 번째요. 가족이 가정에서 돌아와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 등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고 회복하는 기능이었죠. 휴식 및 안식처 제공의 기능이었어요. 두 번째, 가족 구성원의 수입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수입과 지출, 생산과 소비를 함께하는 집단이죠. 모든 가족은 이러한 경제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서 말한 것처럼 수입을 통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밥, 집 등 생활의 기본으로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죠. 세 번째, 가족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정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 보충해주고 도와주는 관계예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정서적인 마음과 안정감을 서로 얻을 수 있어요. 애정과 유대감. 여기서 유대감은 그 대감마님 할 때 대감이 아니었던 거 기억나죠? 유대감이란 말은 서로 밀접하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말했었어요. 네 번째,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로 보살피고 보호해줍니다. 가족은 자녀를 돌보고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양육과 보호의 기능이죠. 근데 여기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형이 동생을 돌보거나 어떤 경우에는 동생이 언니를 돌보거나 이런 식으로 가족 모두가 서로를 돌보고 있었죠. 돌봄은 꼭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예절, 규칙, 습관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은 자녀에게 규칙, 가치, 행동 양식, 예절, 습관 등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처음으로 화장실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던가 도덕적으로 어떤 행동이 옳은지 등등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서 어른이 되어서 독립을 하고 홀로 일을 해도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양한 가정생활의 공통점. 교과서 15쪽 한번 읽으면서 소리 내어서 읽으며 복습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가족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가정생활을 하는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생활을 통해 삶에서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생활인 의식주 생활과 소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생활을 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예절, 규칙 등을 배워 바르게 성장합니다. 이처럼 가정생활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잘 기억났나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만 더 복습할게요. 가정생활의 공통점이요. 휴식 및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의식주를 제공한다. 애정과 유대감을 나눈다. 양육과 보호를 한다. 예절, 규칙, 습관 등을 배운다. 자, 잘 기억났으면 넘어갈게요. 다시 길 찾아가 봅시다. 어디로 가야 했었죠? 이렇게. 다음 문제, 네 번째 문제에 도착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O, X.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 X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역할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고정되었다면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딸이 있어요. 그럼 딸, 너는 역할이 공부니까 공부만 해. 딴 건 절대 하지 마. 뭐? 너가 냉장고 문을 연다고? 너가 설거지를 한다고? 그럴 시간 없어. 공부해. 이게 되는 거예요. 또는 엄마는 역할이 돈 버는 거니까 나가서 돈 벌어오세요. 뭐?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고 싶다고? 안 돼요. 나가서 돈 버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끔찍하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교과서 12쪽 한번 펴볼게요. 또 10 셀게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물론 우리 교과서 12쪽에 가족 구성원 역할, 요 그림처럼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은 있었어요. 이렇게 부모의 역할, 가족의 안정된 터전을 마련합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피고 노인을 돌봅니다. 조부모의 역할, 가족의 역사와 생활의 지혜를 전달합니다. 가족의 상황에 따라 부모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역할, 우더른을 존경하고 형제자매와 사이좋게 지냅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역할은 있었는데, 하지만 이게 꼭 고정되어 있어서 이건 이 사람이 해야 돼, 딴 사람은 무조건 못해, 안 돼, 그건 아니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자녀의 역할을 지금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써있죠. 그럼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건 자녀의 역할이니까 자녀만 해야 돼? 아니죠. 부모님과 조부모님도 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자, 그럼 교과서 12쪽 줄글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족 구성원의 역할 수행은 가족의 구성과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마다 가족 구성원이 다르며 부모가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서로의 역할에 협력하며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걸 가족 구성원 역할의 유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 가족의 역할은 가족마다 다르고 한 가족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역할이 바뀔 수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담당은 빨래니까 설거지 안 해. 너가 손을 다쳤든 말든 너가 알아서 해. 이런 태도가 아니라 서로의 역할에 협력하고 배려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기억만 하지 말고 실천도 해야겠죠? 자, 그럼 또 길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도착. 여러분도 하고 있죠? 5번째 문제에 도착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생각과 요구가 같습니다. 와, 이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자, 볼까요? O, X.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요? X입니다. 이건 O라고 선택한 친구들도 한 40%는 있을 것 같은데. 자, 왜 정답이 X인지 볼까요? 건강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생각과 요구가 같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교과서 19쪽 펴볼게요. 자, 교과서 19쪽 또 10 셀게요. 10, 9, 8, 7, 6, 5, 4, 3, 2, 1, 0, 땡! 자, 다 폈죠? 이 그림 보이죠? 아까 문제가 뭐였죠? 건강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생각과 요구가 같습니다. 그럼 우리 그거 생각하기 전에 일단 건강한 가정의 특징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교과서 19쪽의 이 그림 보세요. 건강한 가정의 특징 이렇게 있었죠. 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합니다. 이웃을 위해 봉사합니다. 여가활동을 함께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합니다. 자, 그럼 아까 문제가 정답이 O가 되려면 건강한 가정의 가족 구성원의 생각과 요구가 모두 같아야 된다는 거 요거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가활동을 한번 상상해 볼까? 여가활동을 함께 하고 싶은데 엄마는 배드민턴이 하고 싶대요. 근데 아들은 배드민턴 싫고 축구하고 싶대요. 그래서 가족끼리 회의를 열어서 대화를 하였어요. 한 번은 배드민턴, 한 번은 축구를 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실천했어요. 자, 그럼 이 가족은 여가활동도 함께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도 했는데 생각과 요구가 다르네?
그럼 이 가정은 B,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엄마, 아들, 아빠, 딸, 할머니, 할아버지 다 똑같은 마음으로 배드민턴을 하고 싶다고 해야 건강한 가정입니다. 너넨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자, 어때요? 말이 안 되죠? 사람은 서로 닮기는 할 수 있어도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모두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가족이라도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을 가지고 있죠. 가족 구성원은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 방식을 가진 여러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과 요구는 다를 수 있어요. 단, 그렇게 생각과 요구가 다를 때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서로 배려하도록 노력하면 건강한 가정이죠. 서로 생각과 요구가 달라도 괜찮아요. 단, 배려하고 노력하고 대화하면 된답니다. 서로 다르더라도 긍정적으로 대화하고 배려하고 함께 노력하면 건강한 가정이다. 자, 그럼 또 갑시다. 정답 X였죠? 슝! 마지막 문제에 드디어 도착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돌봐야 합니다. 너무너무 쉽다. O, X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 O죠.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몇 쪽 피면 될까요? 교과서 20쪽의 교육을 함께 읽으며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0쪽 펴주세요. 또 10 쓸게요. 10, 9, 8, 7, 654310 땡! 자, 함께 읽읍시다. 소리내서. 시작. 서로 배려하고 돌보는 가족이 되어. 가족은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 방식을 지닌 여러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족 구성원 간에 다양한 요구가 생기기도 하며 때로는 서로의 요구가 달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고 서로 간의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거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죠? 자,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가족 구성원은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해주는 배려와 돌봄이 필요하답니다. 두 번째, 가족은 여러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서로의 요구가 다를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세 번째, 가족은 다양한 갈등과 위기에 마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과 위기에 놓였을 때 쉽게 극복하기 위해서 배려와 돌봄의 자세가 꼭 필요하답니다.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는 방법도 이렇게 그림에 있었죠? 갈등이 일어나는 일은 가족 규칙을 만들어서 약속을 지키면 되고요. 나의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요구와 감정을 존중해야 하고요.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이 필요할 땐 서로 보살펴줘야겠죠.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리고 가족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땐 함께 해결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길 찾아서 도착으로 갑시다. 여러분도 교과서 21쪽에 이렇게 잘 표시했죠? 이번 단원에 배운 내용을 이렇게 다 살펴보고 복습해봤는데 어때요? 내가 잘 배운 것 같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그냥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하세요. 자, 그럼 선생님과 마무리 정리하면서 빙고 게임 한 판 할게요. 잠깐 멈추고 종이나 공책을 준비해주세요. 노래 나오는 동안 종이 또는 공책 준비해주세요. 자, 종이나 공책 다 준비했죠? 그럼 준비했으면 이렇게 4 곱하기 4 총 16칸의 빙고칸을 만드세요. 16칸의 빙고칸을 만드세요. 노래 나오는 동안 4 곱하기 4 예쁘게 그려보세요.
1분 시간 줄게요. 다 되었나요? 다 되었으면 빙고 게임 하는 방법 알죠? 빙고판에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2번 단원의 핵심 낱말을 불러주도록 할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칸에 무작위로 적도록 하세요. 자, 준비되었죠? 선생님이 총 20개의 낱말을 부를 거고 원하는 낱말 16개를 선택해서 원하는 칸에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적으면서 그냥 하고 적지 말고 이 단어가 뭐였지? 아, 이런 거였지? 하고 생각하면서 적어야겠죠? 자, 부를게요. 16개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칸에 적으세요. 가족, 조부모, 역할, 가족 구성원, 가정생활, 가정, 조손가족, 건강한 가정, 대화, 위기, 배려, 돌봄, 요구, 평등, 다문화 가족, 가족관계, 혈연, 사랑, 노력, 존중. 자, 20개 다 불렀습니다. 이 중에서 16개 선택해서 적으면 되고요. 자, 잠깐 멈췄다가 다 완성되면은 다시 재생해주세요. 선생님이 이제 총 12개의 단어를 부를 거예요. 12개의 단어를 불렀을 때 3줄 빙고가 완성되면 성공입니다. 대각선도 가능해요. 이렇게 대각선도 가능하고 이렇게 일자, 가로, 세로 다 가능해져. 3줄 빙고가 완성되면 성공이에요. 자, 시작할게요. 선생님이 부른 단어 색칠하면 되는 거 알죠? 시작합니다. 역할, 가족 구성원, 가정생활, 가정, 조손가족, 배려, 돌봄, 평등, 가족관계, 사랑,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노력. 존중. 자, 빙고 완성된 친구들 있나요? 완성된 친구들은 정말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선생님 혼자 부르고 완성된 친구들을 상상하고 너무 슬프네요. 혹시 아쉬운 친구들을 위해 딱 하나만 더 불러볼까요? 하나 더 불러볼게요. 뭘 부를까? 혈연 불렀어요. 혈연도 색칠해보세요. 자, 또 완성된 친구들 또 있나요? 또 아쉬운 친구들을 위해 또 하나만 더 불러볼게요. 가족! 완성됐나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운게임이니까 못했다고 실망하지는 마세요. 같이 하면 참 좋은데 이거 너무 선생님 혼자 노는 것 같아서 슬퍼요. 자, 다음으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번 단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교과서 21쪽 아래 영량, 쑥쑥입니다. 교과서 21쪽 아래 영량, 쑥쑥에 체크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번 단원에 얼마나 성실히 공부했는지 확인해봅시다. 나와 가족의 관계, 가족 구성원의 역할, 다양한 가족의 가정생활의 공통점과 중요성, 건강한 가정생활의 특징, 배려와 돌봄의 필요성 등등 정말 많은 내용을 배웠어요. 이 내용들을 배우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마음이 있는지, 잘 실천을 하고 있었는지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체크해주세요. 자기가 다 잘함의 표시를 했으면 앞으로도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요. 보통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선택이 돼 있으면 진짜 노력하도록 실천해보도록 합시다. 드디어 소중한 가정생활, 소중한 우리 가족 1단원이 끝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과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노력하는 가족이 됩시다. 자, 1단원 마무리할게요. 그럼 오늘 실과 시간은 여기서 끝낼게요. 안녕.